저는 손희정입니다. 저는 전문대를 갔거든요. 왜냐면 뭐 이건 대본이 없던 얘기인데 전문대를 갔어요. 왜냐면 인문계를 나오고 4년제를 가면 저희 집 가정 형편상 안 될 것 같았고 저는 빨리 돈을 벌어야 된다 생각했던 중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엄마가 대학은 꼭 가야 된다 해서 이제 전문대를 가게 됐고 그리고 나와서 콜센터를 가게 된 거예요. 과랑 전혀 상관없이 컴퓨터과를 나왔어요. 근데 파워포인트 하나도 모르고 그래서 그때 그냥 성적에 맞춰서 그때는 제가 01학번이었는데 컴퓨터과가 제일 비전 있는 과였거든요. 그래서 갔는데 뭐 아무것도 죽도밥도 못하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콜센터를 거의 10년 넘게 일을 했고 하면서 딱 2번 쉬었어요. 6개월을 쉬었는데 쌍꺼풀 수술할 때 한 번, 굵기 수술할 때 한 번. 그래서 딱 3개월, 3개월 이렇게 쉬었거든요. 그리고 아기 출산하기 전날까지 일을 했어요. 그리고 바로 출산을 하고 정말 부지런히 살았고 아기를 키우면서는 3살까지는 애 육아가 저 혼자 했고 하여튼 부지런히 살았는데 그때 애가 한 4살 때쯤 됐을 때 저한테 첫 번째 아메이가 왔거든요. 아메이가 왔는데 그때는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어머야 사업이네 이러면서 뛰어들었는데 한 3, 4개월을 강의장을 따라가 보니까 엄마야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네.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뭔가 저거는 열정이 엄청 많고 뭔가 되신 분들만 해야 되는 그런 일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업으로 알고 뛰어들었다가 그걸 딱 느끼니까 바로 한 3, 4개월 만에 그만두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한 것도 아니죠 사실은. 그렇게 해서 저는 다시 나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일을 열심히 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온 아메이가 지금의 의실식 부모님이신데 옆집언니였어요. 아메 하기 전에 옆집언니였고 서로 아메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계기가 택배 상자를 보고 알았어요. 근데 저는 사실 공부가 많이 안 됐다 보니까 디시드랍이랑 애 영양제랑 그렇게만 먹었던 그러니까 진짜 공부가 잘 안 됐던 사람이었죠.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줄 알았고 또 모으면 아끼면 모아서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언니가 하는 사업 설명이 들리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아이가 하나고요. 그리고 저희 신랑도 사실 돈을 잘 벌었고 저도 뭐 나름대로 잘 벌었고 그래서 사는데 지장이 없었어요. 그냥 그럭저럭 잘 살아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실 점검이 됐다고 생각했던 사람 그랬었던 저였는데 알고 봤더니 딱 아는 만큼만 보였던 거죠. 제가 아는 만큼만. 그래서 안 들렸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하게 된 계기는 뭐였냐면 뭔가 내가 현실 점검이 미친 듯이 돼가지고 했던 건 아니고요. 이사를 하게 됐고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을 들어가면서 또 케어해 줄 사람이 없었고 상황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다른 일을 또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까지 계속 들었던 아메이는 리스크가 없었고 그냥 내가 설렁설렁 해도 될 것 같고 그냥 소비자로 할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강의나 좀 듣고 그렇고 있다가 제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이 되면 새 일을 찾으려고 생각했었는데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조금 학습이 됐던 것 같아요. 정말 어떤 계기라기보다는 서서히 학습이 돼서 시작을 했던 아메이였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사극을 보면 이런 생각 안 했어요. 저는 그 전에 아메하기 전에 드라마 엄청 많이 몰아봤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사극을 보면 내가 저 시대에 태어났으면 최소한 양반은 못 되더라도 상인 정도는 되겠거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조금 놀랬던 기억이 나서 하나 넣었어요. 저랑 우리 신랑이 했던 일들이 이런 일들이었던 거죠. 근데 노예라는 단어가 너무 싫었어요. 그때 뭐지? 이러면서 그때 충격을 한번 제가 받았던 기억이 났거든요. 그리고 제가 영상 하나 준비했거든요. 볼게요. 과거 악으로부터 정의를 지켰던 태권부이와 훈이 어디든 성인이 훈이는 예상치 못한 적과 마주치게 되고 2016년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 결혼 준비 중인 연애 3년차 김은영의 커플. 결혼 준비로 나날이 스트레스가 쌓여가는지 커녕 이 직장 폐물 촬영 바꿔팔 돈도 없잖아. 태권브이 조종사면 부자일 줄 알았는데. 영희야, 그런 생각하지 마. 어차피 결혼도 은행이 시켜주는 거고 집도 은행이 사주는 거니까. 그럼 너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는데? 사랑.
떠나는 영희. 그들은 결혼할 수 있을까? 결혼할 수 있을까요? 영웅 따윈 필요 없어. 우리가 죽게 생겼다고. 끊임없이 밀려드는 적으로부터 세상을 구하느라 매일 야근하고 출연까지 해야 했던 분이 결국 영희와의 결혼 생활을 파국으로 치렀는데 달콤한 결혼 생활을 꿈꿨으나 현실은 결혼하면 돈이 모인다더니 우린 빚만 모이고 있잖아. 아프다. 월세, 가격값, 사과비가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어. 그렇다면 이 방법을 쓸 수밖에. 받아라. 가드 돌려받기. 빚만 떠들어냈잖아. 아직도 우리 공격하고 있어. 안 되겠어. 최후의 수단을 쓸 수밖에. 최후의 수단이 뭘까요? 저는 이거 보면서 되게 궁금했거든요. 포커스는 아닌데, 이 강의 포커스는 아닌데, 그냥 재미삼아서 뭘 것 같아요? 맞추시면 선물이 있나요? 네? 투자? 아, 답이 안 나왔어요. 네? 비싸게. 받아라. 부모님께. 아버지 사랑합니다. 진짜 좀 쓰지. 소리 다시. 여기야. 결혼 생활의 문제를 극복하고 사랑의 결실로 처리를 나가는 훈이 영희고 아이를 키우기 위해 전업주부가 된 영희. 그러나 그녀의 현실은 아니, 네 일을 닮아서 허구한 날 로봇 만들기야? 안 되겠어. 내가 벌어서 학원이라도 보내야지. 결국 영희는 다시 직업 전선에 뛰어드는데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10분만 더 줘요. 손님, 1시간이나 더 드렸는데 더 이상은 안 돼요. 아니, 손님이 와야지. 옆에 내가. 아, 박수려나 사람 살려. 차라. 집 앞으로 도대체 이게 뭐야? 넌 항상 말썽이니? 다른 엄마들은 집에서 놀아주는데 엄마 맨날 집에 없잖아. 엄마 미워. 애미야, 이걸 먹으라고 정말. 무슨 개밥도 아니야. 도대체 날 보고 뭘 어쩌라는 거야? 극심한 스트레스로 쓰러지는 영희.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내가 꿈꿨던 결혼 생활은 이게 아닌데. 여기야. 그만 쉬고 알바 가야지. 영상 찾다가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넣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제 형태만 조금 다르다 뿐이지 이렇게 지금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아이도 안 낳으려고 하는 게 저는 처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현실이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사회 현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로 요즘 사람들이 경기가 너무 안 좋아졌고 앞으로도 계속 안 좋아질 건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방법을 잘 몰라요. 모르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 편안하니까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편안한 게 안전한 거는 아닌데 그렇게 착각을 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거를 이렇게 시도하려고 하거나 도전하려고 하면 불편하고 두렵고 그래서 사람들이 현재 안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지금 편안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앞으로 점점 더 위험이 다가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은 어떤 수단을 주려고 해도 그 수단을 피하는 거죠. 노땡큐 하면서. 그래서 또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뉴스 영상 한번 같이 볼게요. 세계적 전장 상거래 업체 아마존 그리고 화상회의 플랫폼 줌 이들 기업의 공통점은 비대면 관련 업종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CEO들의 재산도 10억 달러, 1조 2천억 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반면 미국인 3,300만 명은 7주 만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해고된 이들은 여성, 이주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층이 대부분입니다. 7살 딸과 함께 푸드뱅크를 찾은 놀마 씨. The yogurt is from her. I'm cheesy. 방과 후 돌봄교사인 놀마 씨는 셧다운 조치로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생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My work is just to take good care of kids. So they don't go to school, then I don't go to work. 푸드뱅크를 찾는 인원은 한 주에 2,500여 가구 정도.
지난 2월부터 이 푸드뱅크를 찾는 인원은 전년 대비 30% 증가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소외계층뿐만이 아니라 중산층의 발걸음도 늘었다는 점입니다. We get a lot of phone calls for people who just don't know what to do. They were never in this situation. They had stable incomes. 코로나19 사태는 빈곤층을 더 벼랑 끝에 내몰고 있습니다. 케냐 나이로비에서는 식량 배급 현장에 인파가 대거 몰리면서 압사 사고로 2명이 숨졌고 굶주린 콜롬비아인들은 창밖으로 붉은 철을 내걸어 도움을 요청하는 등 기아 인구도 급증하는 상황입니다. 세계 식량계획은 코로나19 여파로 전 세계 기아 인구가 1억 3천여 명에서 2억 6천여 명으로 2배 가까이 늘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한순간에 직장을 잃은 현장 노동자들과 안락한 집에서 재택근무하는 자들, 건강보험이 없어 진료조차 못 받는 취약계층과 개인요트에서 격리 생활을 즐기는 부유층,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가진 자와 없는 자 사이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이제는 이런 사실 그 코로나 뉴스가 새롭지는 않아요. 이제 너무 익숙해져서 이제는 그냥 우리 처음에 미세먼지 막 이랬던 것처럼 너무 익숙해요. 근데 익숙하다고 하기에는 너무 좀 현실이 좀 위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지고 사실 이 현상 자체가 지금 갑자기 이런 일이 왜 일어났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원래는 AI랑 인공지능 때문에 언젠가는 다가올 일이었는데 그게 이 코로나 덕분에 5년, 10년 더 빨리 다가오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서서히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게 혼란스럽지가 않지만 사실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이 시국이 혼란스럽고 위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학교 애들 온라인 강의하면 혼란스럽고 재택근무 막 이렇게 할 때 다 힘들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것도 이제 안정화가 됐어요. 너무 안정하게 애들이 잘 학교를 가고 있고 재택근무하는 그 근로자들도 이제 편안하게 근로를 다 하고 있고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도 기업 측에서도 이 재택근무가 너무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진행을 할 거라는 뉴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시대는 이렇게 흘러가고 우리는 어떤 해결책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어떡하노만 하고 있을 일이 아니니까 그 해결책을 한번 찾아볼게요. 1등 당첨. 모두가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꿈 같은 일인데요. 여러분들은 로또 1등 당첨이 되면 그 돈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은행에 넣어두고 이자만 받고 살겠다. 건물을 사서 건물주가 되겠다. 그 돈을 들고 해외로 가겠다. 여러 가지 대답들이 있었지만 결국 그 답이 향하는 곳은 한 곳, 경제적 자유였습니다. 결국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은 이유는 언젠가 돈 걱정 없이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살고 싶은 것이죠. 우리 모두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지면 성공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근데 이 말을 믿어도 될까요? 그게 진짜라면 열심히 사는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불행할까요? 자본주의 속에 숨겨진 부의 비밀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내 돈과 시간을 거의 쓰지 않고 돈을 버는 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북튜브 강래현입니다. 부의 비밀을 일찍부터 알아채고 자신의 삶에 적용시켜서 영국에서 가장 빠르게 30대 초반의 백만장자가 된 람 무어는 책 레버리지에서 부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레버리지란 경제용어인데요. 쉽게 말하자면 남의 돈으로 나의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2천만 원을 가진 사람이 은행에서 8천만 원을 빌려서 1억짜리 부동산을 삽니다. 1년 후에 이 집의 가치가 50% 상승해서 1억 5천만 원으로 늘고 이 사람은 5천만 원의 이득을 보고 이 집을 팔기로 하죠. 이번엔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않고 2천만 원짜리 집을 샀다고 생각해보죠. 1년 후에 집의 가치가 똑같이 50% 올랐지만 1천만 원의 이득만 볼 수 있었죠. 레버리지를 사용한 투자 방법이 5배 많은 이득을 가져다 준 겁니다. 남의 돈으로 내 수익률을 높이는 레버리지, 이해되셨나요? 람 무어는 레버리지의 개념을 확장시켜서 남의 돈뿐 아니라 남의 노동력과 남의 시간까지 레버리지에서 자신의 삶을 더욱더 자유롭고 풍요롭게 사는 법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는 먼저 우리 사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요. 자본주의.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고용자 혹은 고용인, 주인 혹은 노예,
리더 아니면 추종자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람무어의 표현으로 하자면 한쪽은 레버리지를 하는 삶을 살고 있고 다른 한쪽은 레버리지를 당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까운 편의점만 가봐도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편의점에서 노동으로 보내는 아르바이트생들은 편의점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보다 돈을 더 벌 수 없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노동에 쓰는 건 아르바이트생인데 말이죠. 시급이 적어서 그렇다고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직업을 갖게 된 사람을 봐보겠습니다. 변호사가 된 이 남자는 대형 로펌에서 일을 하게 되고 연봉을 무려 2억이나 받지만 그는 하루에 16시간씩 일을 하며 가족들과 보낼 시간을 돈을 벌기 위해 희생합니다. 그리고 편의점과 마찬가지로 그의 노동과 전문성에 대한 수익은 그 자신보다 그를 고용한 회사에서 더 가져가게 되죠. 우리 사회가 말하는 성공의 기본 법칙은 열심히 일하는 것, 그리고 희생입니다. 현재 사랑하는 것들을 희생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더 일찍, 더 오래 일을 해야 성공을 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여러분이 행복한 삶, 그리고 시간적 자유를 원한다면 이 성공의 법칙은 망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제도권은 우리가 그 방법을 아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저 우리의 행복을 몇십 년 뒤로 미루며 성실하게 일하기를 바라죠. 일을 덜 할수록 더 큰 돈을 버는 세상. 아직도 안 믿기시나요?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알리바바는 상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페이스북은 콘텐츠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넷플릭스는 영화관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유튜브도 콘텐츠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저 플랫폼을 제공해주고 사람들의 시간과 창의성을 레버리지해서 엄청난 소득을 얻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남들보다 더 오래, 더 열심히 일한다고 성공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레버리지를 활용해야 합니다. 한쪽이 레버리지하면 다른 한쪽은 레버리지 당합니다. 지금 아무도 당신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레버리지 당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먹이사슬 가장 아래에서 가장 오래 많이 일하면서 가장 적은 돈을 받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과 일과 돈이 정비례한다고 생각하지만 부자들은 이미 그것이 반비례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하고 초과 근무를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자신들이 가장 많은 돈을 법니다. 우선 보셨죠? 우리도 그럼 레버리지 해야 되겠다, 맞죠? 근데 레버리지가 뜻이 지렛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자산을 굴리는 방법 중에 이 지렛대 원리를 이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레버리지를 하기 위해서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플랫폼은 원래 기차를 타고 내리는 곳을 뜻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연결, 매개 이제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산업 주도권을 쥐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들이에요. 이들이 다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카톡도 있고, 페이스북, 라인, 에어비앤비, 우버, 아미도 있고요, 유튜브, 게치마트 다 있는 거죠. 네, 실제로 우리가 이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우버 같은 경우는 내가 차가 있고 그 차를 택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연결을 해주고,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내가 집이 있는데 집이 이렇게 비면 또 숙소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카카오톡도 많은 회원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카카오 택시라든지 카카오 헤어샵, 카카오 선물 이런 거 되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연결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트렌드는 이제 이렇게 플랫폼 비즈니스로 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전부터 이렇게 오고 있다는 건 알고는 있었는데 사실 우리는 똑똑하지 못해서 평범한 사람들은 이런 걸 만들지도 못하고 그리고 돈이 많아서 사지도 못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에어비앤비나 우버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이제는 매출도 50% 이상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여기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가 평범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 아메이가 이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환경에 민감하지 않고 환경에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아메이라는 일이 있는데 아메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코로나19에 오히려 더 매출이 상승했다는 거죠. 사실 이제 면역력이
너무나 중요한 시기가 됐고, 그래서 건강보조식품이 더 많이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고 있고, 또 핸드소 이런 것들, 이렇게 몸에 쓰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진짜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실제로 이 아메이 제품을 거의 한 영양제를 한 3년 정도 먹고 있었는데, 저희 집의 식구들은 거의 병원을 갈 일이 없어요. 감기, 뭐 수족구 뭐 이런 걸로 갈 일이 하나도 없고, 딱 요 며칠 전에 뼈 부러져가지고 딸내미 그 병원에 간 거 말고는 진짜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저희 형제 파트너 어머님이 그 여성 호르몬 수치가 굉장히 높아서 병원을 몇 년 동안 다니고 계셨대요. 근데 뉴트리라이트를 1년 정도 드시고 나서 이제 병원을 갔더니 그 호르몬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온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약약을 안 먹어도 되고 병원에 이제 한 번씩 검사만 하러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너무나 좋은 제품들이고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미국 암 예방협회 의장인 의학 박사인 사무엘 앱스틴이라는 분이 공개적으로 발표한 내용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흡연으로 암에 걸릴 확률은 25%, 근데 화장품이나 욕실용품 등으로 암에 걸릴 확률은 75%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경피도, 내 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품 나는 모든 것들은 진짜 담배보다 더 위험하다는 거죠. 지금 당장 내가 이 샴푸 쓰고 이 바디워시 써서 죽을 일은 아니지만 이미 다 검증이 됐잖아요. 가습기 살균제라든지 치약이라든지 며칠 전에 터졌던 생리대라든지, 그리고 에어프라이기, 그것도 음식을 넣었다가 빼면 발암물질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사실은 사람들이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꾸 편안한 거를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아메이는 뭐냐면 혼자 쓰면 마트 가는 일이고요, 같이 쓰면 마트 여는 일이에요. 근데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내가 충분히 쓸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안전한 제품을 공유하는 일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혹시 부루마블 게임 아세요? 어릴 때 우리 이거 진짜 많이 했는데, 이 게임 룰 알죠? 내가 주사위를 돌려서 땅을 사고 건물을 사서 여기에 누군가가 걸리면 제가 이제 통행료를 받거나 건물료를 받는 거, 그런 게임인데, 이 게임에 우리는 같이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하고 세수하고 머리 감고 설거지하고 화장하고 쭉 나의 생활을 할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오늘 하루만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앞으로 50년, 60년은 더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말판 주인은 계속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누가 부자가 되냐면 이런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누군가의 말판을 계속 돌고 있다는 뜻인데,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내가 말판의 주인이 되면 안 될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죠. 마트를 바꿔 써보면 돼요. 그럼 마트를 바꿔 썼는데 내가 말판의 주인이 단순하게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캐시백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아메이는 일정 금액 20만 PB 이상을 쓰면 3%부터 캐시백을 돌려주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나한테 이걸 알려준 사람을 우리는 후원자라든지 스포너라고 하고, 그리고 내가 좋아서 또 알린 사람 A, B가 있어요. 각각 20씩 썼다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전체 그룹은 80만 PB예요. 그래서 아메이는 기억할 게 딱 두 가지면 돼요. 나로부터 모아주고 내 밑에 사람 빼주고 남은 나머지를 내가 가져가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누가 가장 캐시백이 많을까요? 너무 똑같은 질문이죠. 저는 후원자라고 했는데 결국은 아닌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한번 볼게요. A와 B는 입광고를 안 했어요. 나만 썼기 때문에 20만 PB는 3% 적용을 받아서 6,000원을 받아요. 근데 나는 나로부터 모아주기 때문에 60만 PB 6%로 적용을 받아서 36,000원. A와 B를 다 빼줘야 되겠죠? 빼고 나면 나는 24,000원. 그러면 이제 후원자는 어떻게 되냐면 전체 총 매출이 80만이에요. 80만은 120만이 안 되기 때문에 6%로 적용을 받고 48,000원인데 다 가져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밑에 빼주고 나면 내가 가져가는, 후원자가 가져가는 돈은 12,000원이에요. 그래서 매출수는 아니고요. 그리고 선착순 아니고 순수하게 내가 얼마만큼 알렸느냐에 따른 노력순이거든요. 수입에 역전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제가 금액을 조금 더 키워볼게요. 내가 20만 PB를 썼어요. 나 혼자 썼어요. 그리고 아메이는 물가 대비해서 주는 돈이 따로 있거든요. 아까 6,000원은 포인트에 대한 계산 방법이고 1.6배를 더해서 물가 상승률로 돌려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받는 돈은 9,600원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써보니까요, 입광고를 안 해도 좋은 게 있더라고요. 일단은 제품이 너무 안전해요.
안전하고 그리고 택배가 너무 잘 되고 그리고 또 제가 아끼면 잘 사는 사람이 됐잖아요. 근데 비싸면 못 썼을 건데 합리적인 가격이라서 마음에 들었고 또 아메는 샘플이 없거든요. 없다 보니까 내가 본품을 다 써보고 3개월 내에 마음에 안 들면 환불도 다 되니까 제가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매달 9,600원을 받는 사람이 됐어요. 그랬는데 제가 써보니까 너무 좋아서 6명한테 알린 거죠. 알리고 그들도 저하고 같이 쓰게 됐더니 그들도 1.6배로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 제가 받는 돈은 144,400원인 거죠. 이 돈이 작으면 작을 수 있지만 사실 제가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니까 애들 학원비, 그다음에 통신비, 그다음에 보험료 이런 거 낼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6사람도 6사람에게 여섯 사람도 4사람에게 알려서 돈을 제가 받는 금액을 계산해 봤더니 912,000원인 거예요. 이 금액은 진짜 괜찮죠. 제가 어디 가서 알바 뛰면 되는 금액인데 이 금액은 진짜 괜찮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도 또 2명한테 더 알려서 총 제가 받는 금액이 지금 물가로 계산을 하면 332만 4,800원이에요. 이렇게 그냥 보면 무슨 돈이 갑자기 늘어나서 뭐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일이 가능한 일이거든요. 생필품이라서 반복 구매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공부해서 알려주는 복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한 부분은 오늘 초대하시면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메이는 돈의 크기를 보는 게 아니고 돈의 가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10만 원을 매달 받고 있는 사람이 되면 은행에 8천만 원을 넣어두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달에 이자가 1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죠? 그래서 제 꿈은 빨리 끝나겠네요. 제 꿈은 이랬거든요. 근데 꿈 중에서 강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스포너님이 강의를 넣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의 세계로 이렇게 입문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저희 신랑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하는 거를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꼭 마지막 영상은 이걸 넣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넣은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이거 한번 볼게요.
누구에게나 처음은 다 있어요. 제가 미흡하게 준비를 했지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